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내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쉬어갔어요. 거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에 멀리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간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재밌었어요. 저희 사교대라고 같이 글 쓰는 친구들만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만나가지고 이제 1분기 끝나서 뭐 회의하고 이러느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고민 대전도 펼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대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세대별로 있었거든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 건데 이렇게 세대별로 고민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고민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대의 그 치열한 하고 복잡하고 답 없는 고민들은 정말 다시 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를. 아무튼 그래서 그게 멀리도 갔다 오기도 했고 너무 재밌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런 활동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어제 진짜 피곤했고 오늘까지도 계속 멍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은 그 새소년의 난춘이라는 곡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언제 나왔었는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코인 노래방에 가서도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게 마치 오늘 싱글로 제대로 이렇게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새 노래 커버를 하나 하게 돼서 오늘 조만간의 노래에서도 그걸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어제 안 했으니까 일기를 조금 더 길게 하자면 제가 이제 영어 라디오 듣고 있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유튜브에 어떤 클립을 그 진행자가 골라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틀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 단어로 procrastinator.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단어구나라고 익숙해졌었는데 이제 뇌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도 낯설거든요. procrastinator. 아니면 이게 너무나 나를 지칭하는 말이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 단어를 밀어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procrastinator가 바로 저입니다. 미루는 사람. 근데 되게 재밌는 클립이었어요. 결론은 모든 사람이 미루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오던 유전자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이 또한 발달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세하게 본능적으로 쉽고 재밌는 것을 향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마감이 생기면 패닉 몬스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재미와 그 쉬운 걸 즐기는 본능을 쫓아내고 이성적인 걸 발동하게 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인간이 마감이 있으면 그 정도로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마감이 없을 때는 그게 발동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자기를 미워한다든지, 막 guilty,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는 마감이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모두가 그 앞에서 미루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는 그랬답니다. 저 오늘 이네저버 라디오에서는 영어 단어 하나 외워가시죠. procrastinator. procrastinate가 미루다란 뜻이고 procrastinator 하면 미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거라도 하나 얻어가시죠. 어쨌든 낭독. 오늘은 좌충우돌 출판사 분투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미시마 쿠니히로라는 출판사 대표님이 5년 동안 출판사를 만들고 이끌었던 이야기를 쓴 에세이인데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네요. 네. 그 필사 노트 중에서 이제 더 적고 싶었는데 중간까지 쓰고 반납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베껴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베껴 썼는지 읽으면서 다시 떠올릴 수 있겠죠? 100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권 정도를 출간했지만 실제로 서점에 가서 우리 책을 찾아볼 때마다 느끼게 된다. 여기에 미시마샤의 책이 있는 것은 이 서점에 틀림없이 사람이 있어서야. 귀찮은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판매대에 진열하기로 결심한 서점 직원이라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 그 한 사람의 존재가 미시마샤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손수파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결코 효율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확실히 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난다. 독자에게도 서점에게도 만드는 사람에게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이 이어진 순간 독자와 서점, 만드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암호를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손수 판매합니다만 무슨 문제 있나요? 페이지 169페이지 9장의 출판의 기본은 뭘까? 라는 장인가 봅니다. 2006년 10월에 창업한 이래 내세우는 말이 있다. 원점 회귀하는 출판사. 이 말에 담긴 생각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 권의 힘을 믿는 것. 창업할 때 이렇게 썼지만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최대한 높은 열량을 한 권에 담아 그 열량을 최대한 보존해서 독자에게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한 권은 저자와 편집자로부터 시작한다. 그거 재밌어 보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 시점에서 아직 형태는 없다. 있는 것은 재미있는 책이 될, 그랬으면 좋겠다는 두 사람의 마음뿐이다. 즉, 열뿐인 것이다. 그 열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있는 책이 된다. 책을 하나의 생물이라고 친다면 틀림없이 그렇다. 그리고 그 열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에게도 열량이 높은 책을 읽는 쪽이 좋은 게 당연하다. 적어도 열이 담겨있지 않은 책을 읽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원점 회귀란 쓰는 사람과 편집자가 열을 담은 책을 만들면 달성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큰 일이라 할 수 있는 기획 단계에서 열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대전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째서인지 처음의 열이 열량 그대로 독자에게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 독자에게 다다르기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에서 그 열이 주룩주룩 흘러넘치기 쉽다.
처음에는 착상에 지나지 않았을 형태 없는 한 권이 형태를 갖춘 한 권으로 모양을 바꿔 독자에게 다다를 때까지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열이 유실된다. 원래대로라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당연히 모두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열량이 증폭되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사람, 각 세션이 열량 증폭기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처음에는 불안으로 흔들리던 작은 열도 가는 곳마다 증폭기를 통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전국의 독자들이 기뻐할 만한 열을 갖게 된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172페이지로 넘어가서 어째서 왜 이쪽이 낫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일까? 이러는 편이 낫다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는 편이 낫다를 향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어떤 깊은 병이 현대인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러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치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올바른 것을 말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사실 나란 사람은 모순투성이다. 이러는 편이 낫다를 전혀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치로는 알고 있어도 자신의 감각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일이 있다. 뿐인가? 언제나 그렇다. 물론 아픈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배워서 성장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치에만 따라서는 재미가 희미해져 버린다. 이치에 따르면 열은 희미해지고 감각에 따르면 이치에서 멀어진다. 고찰의 도마에 올려야 할 것은 이치인가 감각인가 라는 양자택일을 버리고 이치도 감각도 계속 유지하는 열을 독자에게 전달할 방법이다. 네, 여기까지 써놓고 뒤에 더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는 여기 표시가 좀 되어 있네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빌려서 뒷부분도 좀 더 써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미시마 씨가 원래 다른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출판사를 차리게 된 것인데 그때 우치사 타츠로 선생님의 책을 편집했던 인연으로 미시마사에서도 자기가 만든 출판사에서도 이제 우치사 타츠로 선생님 책이 출간하게도 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추천사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에 우치사 타츠로 선생님 팬이니까 이 책을 봤을 때 그것도 반가웠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을 일부러 쫓아서 일본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더라고요. 그 일본이 중간에 이름 뭐더라? 중간 단계 어떤 거를 거쳐서 책을 판매하는데 이름 까먹었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방들마다 다 하나하나 거래를 터가지고 파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또 그 팀에 문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손으로 그 책 소개하는 온갖 그 설명 같은 아기자기한 것들을 직접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서점에 같이 보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막 주류로 흘러가는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성공한 출판사의 느낌이었는데 책이 막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오늘 읽은 부분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거 너무 어렵다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해왔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흘러갔고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출판사가 하고 싶어졌었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들으면 다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출판사나 서점이나 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여기는 이내 책방 라디오죠. 이내 책방 라디오.
뭐래요? 뭔가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조만간의 노래.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에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람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너 주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앉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에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너 주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앉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 너 주워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앉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일로 가자 내일로 가자 네 내일로 가자 하고 끝나네요. 우리 이내식빵 라디오와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내일로 가자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팟캐스트로 팟빵으로 이걸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든 27개의 클립을 다 올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춰서 제가 유튜브에 발행하는 것과 팟빵에 발행하는 것을 거의 동시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누구도 나에게 마감을 맡기지 않았는데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프로크래스티네이터인데 아무튼 신기하네요. 아직까지는 재밌게 라디오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길어져서 문제예요. 이제 15분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20분이 넘어가는데 네. 이제 월요일 시작되니까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날씨가 좀 더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날씨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우리니까 주어지는 환경들에 잘 준비하고 찬찬히 잘 바라보면서 지내봅시다. 서로 의지해서. 네. 다시 시작해봐요.